12월부터 의무화되는 담뱃값 경고 그림의 혐오도와 부착 위치 등을 두고 막판 진동을 겪고 있습니다. 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모시고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담뱃값 경고 그림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12월부터는 이제 부착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내용이 강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담배 규제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에서 FCTC 담배 규제 그 국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가입한 나라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그 조항들이 있어요. 3년 내에 이행해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담배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죠. 원래는 2008년 이전에 사실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흡연 경고 그림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6월 23일까지 그 지금 나온 10가지 그림이 확정이 되고 12월 23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림도 준비가 돼 있긴 하는데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면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상 보게 되면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라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조금은 무서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인체 부위라든가 수술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또 혐오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서도 말로만 들었는데 저 정도일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가상적으로 억지로 꾸민 내용은 아닌 것이고 이 그림을 보면 10가지 선택한 것 중에 병변에 대한 부분이 5가지가 있고 병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구강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졸중에 관련된 것은 이제 병변 그림이고 비병변 그림이라는 것은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또 담배를 폈을 때의 위해성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놨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전문가 단체하고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고 비병변 부분은 해외 사례들을 다 첨부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혐오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인 부분하고 그걸 통해서 밋밋한 부분에 있을 때 과연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연 효과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을 붙이거나 경고 문구를 붙인다고 해서 흡연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조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 비가격 흡연에 대한 정책에는 2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 하는 정책이 있고 비가격 정책이 있는데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경고 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으로 경고 그림을 세계에서 최초로 부착한 데가 캐나다인데 그 나라의 예를 보게 되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율을 한 12.5%를 감소시켰어요. 경고 그림을 부착했더니 또 하나는 이제 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것도 33%고 5년 동안 봤더니 어쨌든 흡연율이 24%에서 18%로 6%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31%에서 22.4% 정도로 많이 감소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림이나 경고 문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이들 새로 피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현재 흡연하고 있던 사람들이 끊을 가능성을 조금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흡연의 욕구를 줄이는 데에는 이런 경고 그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러나 이제 판매량이 전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23.7%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올려서 실제로 흡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담배를 인상했을 때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배 가격을 10% 정도를 올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잘 사는 나라, 뭐 못 사는 나라 이게 차이가 있겠지만 좀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한 4%, 좀 그 소득이 좀 낮은 나라에서는 8% 정도의 그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 WHO에서 담배값을 10% 정도 인상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명이 흡연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흡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속이 좀 많아졌습니다. 공원 근처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단속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는 비흡연자라서 저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필 자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 뭐 걸어 다니면서 피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 금연 그 규제 규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연을 시키는 그 방법들이 논의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 다 금연을 하게 했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하고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을 이제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입안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이제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질문을 드리면, 흡연은 질병이지만 질병은 흡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흡연이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보험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 예후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항목을 우리가 건강보험법에 그 넣어놓고 있는데, 흡연 자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흡연 자체가 질환이다라고 보는 단편적인 어떤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인 성인의 흡연기 사망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험도가. 흡연 남성의 경우는 후두암 사망이 6.5배 정도 높고 또 폐암도 4.5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흡연 여성의 경우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의 24.4% 평균 흡연율보다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36.2%나 될 정도로 많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는 아직까지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끊게 금연을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학동기 어린이들한테 흡연에 대한 폐해성들을 많이 강구하고, 이번에 광고 그림 같은 것도 넣는 이유가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가는 데 굉장히 많은 꺼리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 담배 피는 사람이 금연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석일 전 한국건강정신개발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